놀라운 기적이 펼쳐진다. 도전 미라클 레시피. 쌀로 만들어지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요리들. 당신의 눈을 의심케 하는 쌀의 놀라운 기적. 쌀의 마력에 흠뻑 빠져들게 될 도전 미라클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매일 먹던 쌀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쌀로 만든 레시피 개발 프로젝트 2016 KBS 추석 특집 도전 미라클 레시피. 2016년 6월 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진행된 서류 접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한 300여 팀의 레시피. 냉정한 평가를 통해 예선에 오를 30팀의 정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레시피가 많지 않았는가. 특히 어린 친구들 아이디어들이 되게 욕심나는 것도 많아가지고 기업에 있으면서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제품이 나왔어서 무척 재미있게 봤습니다. 도전 미라클 레시피 경연 규칙. 도전 정신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300여 팀의 레시피 접수. 10개 일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30팀의 예선 참가자. 당신의 레시피로 본선 12팀의 주인공이 되어라. 보다 나은 레시피를 위한 기업 전문가들의 멘토링. 본선 과정을 통해 결선행 티켓을 받게 될 팀은 오직 5팀.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이제 추석 특집 도전 미라클 레시피 이제 본격적인 경연이 시작되기 앞서서 여기 지금 양 옆에 아주 멋진 분들이 네. 앉아 계십니다. 누구시죠?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대회를 정말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각 분야의 전문가 심사위원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세계 조리사의 연맹 한국협회장, H호텔 관광전문학교 학장 함동철, 트렌드를 지배하는 오너 셰프 정호균, 섬세한 미각, 외모만큼이나 빼어난 안목 파티시의 유민주, 레시피도 과학이다 S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문정훈, 요리도 품격이다 한식 전문 CEO 조희경,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유통 전문가 김규태. 자, 도전 미라클 레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예선 경연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 앞에 설치되어 네. 있거든요. 이 모니터로 지금 경연자들이 어떻게 요리하고 있는지 보게 되고요. 또 현장 상황에 따라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보는 장면도 있을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참가자들의 요리 경연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다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떨려요. 좀 많이. 네. 긴장되고 그냥 그래요. 살짝 긴장은 되는데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제한 시간 90분. 본격적인 예선 경연 시작과 동시에 바쁘게 움직이는 참가자들의 손. 일 번 참가자의 레시피 백미 캐러멜과 흑미 판나코타 파르페. 백미와 흑미의 차별화된 식감. 제철 과일을 활용한 이탈리아식 푸딩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요리를 생각을 하다가 그냥 쌀보다는 흑미의 영양가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흑미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었고 또 백미로는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카라멜로 이렇게 만든 요리가 또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접목시켜서 쌀과 함께 같이 먹으면 더 조화로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파나코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푸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영국에서 시작된 디저트인데 이게 이태리로 넘어와서 재해석된 푸딩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생크림이나 휘핑이나 크림을 사용을 하고 설탕을 넣어서 이제 젤라틴을 넣어서 사용하게 되는 말랑말랑한 식감이 특징인데 예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달콤하기도 해서 여자분들이 많이 찾으시기는 해요. 저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요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힐끔힐끔 앞사람의 요리를 쳐다보는 2번 참가자. 이름은 김재호고요. 20살이고 1조 2번입니다. 하나의 접시에 다양한 레시피를 선보이려는 김재호 참가자. 과연 시간 내 이 모든 걸 완성할 수 있을까요? 함동철 학장님, 이 참가자의 레시피 어떻게 보세요? 레시피를 보니까 이 다양한 식재료를 쓰고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내려고 이제 노력하는 기미가 보여요. 그런데 잘 쓰면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내드렸던 그 사진만큼 퀄리티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달걀 하나도 섬세하게 다루는 5번 참가자. 그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1조 5번 이용주입니다. 5번 참가자 이용주 씨. 네. 불타는 미이글루. 맵쌀 카스테라에 현미 머랭 쿠키를 덮어 토치로 그을린 이색 케이크입니다. 이력을 좀 보면 물리학 석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뭔가를 풀어내는 레시피라고 제가 지금 감히 추측해보는데 재밌는 게 네. 거의 10년 동안 레스토랑을 운영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 가까운 분이실 수도 그러네요. 있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누군가를 닮은 것 같은데요? 혹시 연예인이라는 소리 안 들으세요? 혹시 개그맨인가요? 차분히 요리를 준비하는 2명의 여대생 참가자. 저는 1조 3번 윤상혜입니다. 전유화입니다. 이 제목이 웃겨요. 타락죽으로 만든 임금님 푸딩. 네네. 왕실의 보양식인 타락죽을 응용하여 한국적인 맛을 강조한 푸딩입니다. 저희가 아이디어 낼 때가 한창 기말고사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 게 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타락죽이 나온 거예요. 타락죽이 뭔가요? 타락죽 이제 옛날에는 쌀하고 우유가 귀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귀한 음식을 얼마만큼 부드럽게 소화하시기 쉽게 임금님께서 아침에 드실 수 있는 그런 외국으로 말하면 오트밀 같은 그런 음식으로서 섭취하셨다고 합니다. 긴장해서일까요? 내가 한 개 망했어. 실수를 하고 맙니다. 3번 참가자에 이어 또 한 팀의 여대생 팀. 안녕하세요. 1조 6번 김가연, 김민영입니다. 레시피 이름이 딸기 품은 콩국 에클레어. 홍국살을 이용한 붉은 색감, 상큼한 딸기 크림이 돋보이는 에클레어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기본적으로 먹는 기본 디저트 중에 하나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판매를 못한다는 것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고 그 안에 다양한 크림을 저희가 넣기도 하는데 그 크림이 또 얼마나 그 파타주하고 같이 조화롭게 맛있게 될지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집중을 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참가자들도 점점 분주해집니다. 오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 달걀. 모두가 쉴 새 없이 달걀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반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한 참가자. 그리고 그녀의 여유로움 속에 보이는 두부. 과연 그녀와 두부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 참가자분 특이하게도 비건입니다. 우리 정호근 셰프님, 비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베지테리안 중에서도 굉장히 네네. 엄격한 그렇죠. 베지테리안이죠. 네네. 유제품도 쓰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살생을 하지 않는 거는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예 드시지 않는 거죠. 네. 1조 4번 송지연이고 인천에서 왔습니다. 버터, 달걀, 우유,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건 초코 케이크입니다. 1년 조금 넘게 전부터 계속 비건 케이크나 디저트 또는 음식 같은 것들 스스로 만들어보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송지연 참가자는 평소 무엇을 먹고 지낼까요? 냉장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채소들. 정말 이것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좀 쉽게 또띠아에다가 피자, 채식으로 피자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건강하지만 맛있는 요리를 추구하는 송지연 참가자. 사람들이 대부분 뭐 그런 풀만 먹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콩으로 이렇게 소스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콩으로 나온 재료들도 많고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넣어 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넓게 요리할 수 있고 맛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비건이라고 해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비건 피자네요. 비건이라고 하면은 뭐 건강한 맛이다. 그러면
뭐 맛없다는 말을 약간 돌려서 하시는 걸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최대한 좋은 재료 그리고 착한 재료로 못된 맛, 맛있는 맛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하는 모습이네요. 달걀도 안 쓰고 버터도 안 쓰고 우유도 안 쓰고 뭐 그런 걸 안 쓴다고 했는데 과연 네. 이런 그 비건에 맞는 걸로 디저트에 맞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이게 참 재미있어요. 또 한 명의 기대되는 참가자. 색깔을 내기 위해 다양한 가루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요리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가영이라고 하고 지금 나이는 30살이고요. 1조에서 지금 7번째 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름이 예뻐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라이스노우 레드벨벳. 홍국과 비트를 이용해 붉은색을 내고 쌀크림으로 담백함을 더한 레드벨벳 케이크입니다. 사실은 케이크가 거의 오븐에서 한 170도에 굽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빨간색 색소가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노랗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이거를 빨간색으로 구워낼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도전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내민 7번 참가자. 오븐에 넣기 전 일단 성공인 듯 보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그 재료들을 썼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이게 너무 맛있고 그리고 또 색깔도 정말 예쁘면 저도 바꿔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참가자에게 좀 네, 배워서. 네. 그럼 괜찮으면 또 스카우트 하실 의향도 아, 있고. 그럼요. 화이팅! 현재 남은 시간 40여 분. 설탕 다 넣었어? 물 끓이고 있어? 저희가 지금 모니터로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다를 거예요. 저기 가서 그러니까요. 직접 보는 것과 모니터로 보는 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정원 교수님과 유민주 셰프님이 한번 중간 점검 다녀오시겠습니까?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다녀오십시오. 중간 점검에 나선 두 심사위원. 여전히 정신없는 경연장의 모습. 쑥 인절미 쌀 케이크를 만드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쑥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쑥이 생각보다 화이트 초콜릿과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인절미가 보통 쑥 인절미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거에서 좀 착안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타락죽으로 만든 임금님 푸딩. 네. 이름 자체가 네. 너무 저희가 특이하다고 그래서 진짜요?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레시피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요? 이거 위에 올릴 시럽을 만들고 있는데요. 맛있다. 갈색 설탕이나 조청을 사용해서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굽지 않고 찌고 있어요. 굳이 찌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조선시대의 타락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추면 솔직히 찜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조선이라 하면 뭔가 조선하면 오븐에 굽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테마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리 네. 문화도 그대로 한번 네. 구현해 보시겠다. 그런 생각이시네요. 네. 오븐에서 구워진 반죽을 꺼내는 7번 참가자. 붉은색을 내는 건 성공한 듯 보이네요. 저 셰프님 여기 좀 떨어져 나오는데 저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요? 너무 궁금해서. 근데 여기는 맛이 별로 촉촉하지가 않아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저는 약간 촉촉하게 하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스팀드 라이스 플로어 해가지고 찐 밥을 파우더내서 썼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딱 첫 번째 조의 레시피를 보고 나서 조금 많이 바꿨어요. 참신성을 좀 보자. 그리고 창의력을 좀 보자. 레드벨벳은 진짜 깜짝 놀랐고요.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0여 분. 시간에 대해 조바심 때문인지 실수가 계속됩니다.
찍으셔도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하지만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과 마음. 오늘따라 괜히 가슴만 답답해집니다. 정신없는 상황 속 냄비 안에 무언가가 끓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달려오는 2번 참가자.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번 참가자 김재호 참가자가요. 지금 시럽이 탔대요. 시럽이 이거 타서 어떡하죠, 그러면 요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되는 거죠? 시간이 14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요리가 그냥 망가져버린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땀이 아니라 눈물이 흐를 것 같은데. 아, 그 시키는 게 이제 문제인데 만드는 거 과정은 뭐 충분할 것 어떻게든. 같아요. 그 전에도 실수를 많이 했는데 딱 그 결정타를 또 한 번 날리고 나서 거의 약간 체념했어요. 지금 시간이 5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참가자들 대부분이 마무리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괜찮지? 이제 시간 카운트 들어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 아, 저 오늘 모두 다 실수했어요. 잘 나온 게 없어서. 딸기랑 여러 가지 막 조금 시들까봐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늘 깜빡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딸기 없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우세요? 네.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하던 대로 어제 연습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나왔어요. 어제 하던 대로 그냥 쭉. 자, 드디어 90분의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가자분들과 요리가 함께 지금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요리를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조의 시식인 만큼 신중하게 맛보는 심사위원들. 신중하게 하나하나 다 맛보고 계십니다. 이게 쌀가루예요. 기대작들이 있거든요. 레드벨벳, 우리 얘기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네. 무지개. 과연 1조 10팀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최선을 다한 10팀의 참가자들 1조의 심사평가가 지금 공개됩니다. 1번 참가자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번 최은영 참가자의 백미 캐러멜과 흑미 판나코타 파르페. 흑미를 조리를 하셔서 넣으셨잖아요. 위에 네. 토핑처럼 뿌리셨는데 네. 드셔보셨죠? 네. 식감이 괜찮으셨습니까? 맨 아래에 있는 흑미 판나콘타는요, 약간 흑미의 쫄깃함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푹 익히지는 않았고요. 네. 백미는 약간 그 카라멜화 되면서 약간 딱딱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네. 치아 건강에 조금 위협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첫 심사에서 혹평을 받은 최은영 참가자. 전 4번 분께 질문할게요. 4번 송지연 참가자의 비건 다크 로즈 케이크.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뉴욕에서 받으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건 베이킹 붓캠프라는 그 자격증까지 받으셨는데 저도 미국에서 좀 살았어서 좀 익숙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익숙한 어떤 외국에서의 맛을 꼭 굳이 한국 이런 컨테스트에서 보여주는 의도가 있었나요? 사실 뉴욕에는 제가 5일만 배우고 오고 막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거기는 보통 비건 버터나 이런 제품화된 걸로 크림을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한국화해서 비건 디저트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두부 크림이 가장 좀 맛있고 또 초코와도 잘 어울리고 해서 두부 크림으로 장식을 했어요. 네. 그럼 본인이 이번 레시피의 킥이 두부 크림이에요? 두부 크림이랑 시트예요? 네, 시트를. 2번 분이요. 네. 2번 김재호 참가자의 찹쌀 젤라토, 찹쌀떡 쿠키슈, 쑥커드를 곁들인 초콜릿 케이크. 제 시간에 못 만들어낼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게 이제 딱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접시에 담는다는 것은 좀 무리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제품 3가지를 90분 안에 어떻게든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배분을 아예 못 해가지고 그게 좀. 3번 분 같은 경우는 3번 윤다의 전유아 참가자의 타락죽으로 만든 임금님 푸딩. 그 바닐라 에센스를 얼마나 넣으셨어요? 한 방울 넣은 거 맞으세요?
그 무지개를 품은 미미.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레시피를 개발을 했고 어떤 맛을 느꼈으면 좋겠었는지. 최근 트렌드가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트렌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슈퍼푸드나 이런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한 제품에서도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옥수수 캔 넣으셨잖아요. 네네. 그 물 짜셨어요? 예, 물은 짰습니다. 짰어요? 예. 손에 힘이 없으신가 봐요. 7번 참가자께 네. 여쭙고 싶은데요. 네. 7번 송가영 참가자의 라이스노우 레드벨벳. 굉장히 저희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기대가 컸던 예, 제품이 7번이었습니다. 네. 예, 홍국을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내서 레드벨벳 케이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요. 네. 일단 좀 말씀드리면 첫 입에 넣었을 때는 아, 내가 이것을 삼킬 수 있을까? 또 한 번의 혹평. 이걸 씹으니까 나중에 뒷맛은 아, 이런 의도로 하셨나 보다라는 느낌은 왔어요. 근데 참 첫 맛과 끝맛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첫 맛이 너무 좀 부정적으로 다가와서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표현을 레드벨벳이라는 이름을 안 놓고 차라리 그냥 뭐 식사 대용이거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말을 심하게 안 했을 텐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심사위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네요. 색깔을 홍국살로 낸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갔었어요. 그런데 입에 넣었더니 좀 삼키기 힘들었던 정도였습니다. 기분 나쁜 건 없었고요. 이제 모든 요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의도했던 거랑 상대방이 기대했던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는 또 기대했던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우울했어요. 우울할 필요가 없어. 맞아, 어차피 그분들 우리가 정말 비교도 안 되시는 분이라서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6번의 그 에클레어는 그게 오래 꺼내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더 크리스피해요? 크림을 차갑게 하려고 그냥 냉장고에 조금 넣어놨더니 조금 눅눅해진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을 줄 알고 네네. 그 반죽을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삭한 거죠? 네. 알겠어요. 아쉽게도 호평보다 혹평이 앞섰던 1조의 심사. 과연 심사위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1조 10팀이 지나간 자리에 2조의 경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1조 10팀에 비해서 2조 조금 연령대가 살짝 있는 모습인데요.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연습했던 것처럼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떨리는 건 다 저 대기실에 두고 왔어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새벽부터 와갖고 좀 살짝 졸립니다. 실력뿐 아니라 노련미를 더한 2조 참가자들의 모습 기대가 됩니다. 자, 추석 특집 도전 미라클 레시피 이제 2조의 예성 경연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90분. 경연 시작과 동시에 요리에 열중하는 참가자들. 그래? 아까 2스푼 넣었어. 1조에 비해 여유가 느껴지는 2조의 참가자들. 2조는 아까 1조에 비해서 요리를 하시는 모습들이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경력자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막 허둥지둥 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거의 정적으로 묵묵히 지금 하실 일들을 하시는 게 보이는데. 내공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물에다 불려 놓을 거예요. 쌀가루요. 찹쌀가루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 이곡마을의 명예를 걸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장님. 씨, 이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함안에서 이곡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박미희입니다. 나이는 57살이고요. 이름 박미희입니다. 쌀누룩 요구르트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단맛의 저칼로리 푸딩입니다. 그 경력상을 한번 봐야 돼요. 요리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 컨테스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파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열무국수 맛집으로도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한식에 대한 이해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특이한 이장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푸딩에 대해서 쌀 누룩을 이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쌀 누룩이 사실상 그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료로 이제 만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이 크거든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님. 이렇게 덮어놓으면 8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60도, 65도 정도에서 이렇게 발효가 될 거예요. 이번 팀은 유일하게 가족, 그것도 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일화, 김이화 참가자인데요. 이름부터가 자매예요. 그쵸. 1화, 2화. 그렇죠. 3화까지 나올 뻔했는데. 네.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온 김이라라고 합니다. 저는 파주 운정에서 온 김이화입니다. 초콜릿 안에 숨겨진 쫄깃한 떡, 블루베리 설기와 생크림이 만난 퓨전 떡 케이크입니다. 이게 뭐 초콜릿하고 떡하고 당연히 상상되는 맛이잖아요. 거기에 쫄깃한 식감을 더해서 정말 팝에스러운 떡을 만들었어요. 또 크림과 설기의 조화 같은 거 그런 거에다 포인트를 뒀어요. 그리고 파베 같은 경우는 파베 떡초코 같은 경우는 유통도 좀 쉽고 기간도 오래 두실 수 있고 하거든요. 좀 대중화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생각했거든요. 초콜릿만 부드럽게 구현한다고 하면 이거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떡 초콜릿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한 13번 자매팀의 레시피. 모두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또 다른 참가자가 있었으니 경력을 좀 봤어요. 근데, 이분? 네, 봤는데 제가 되면서 공장장도 하시고 지금 딱 봐도 조리 경력만 20년 이상이 돼 보여요. 굉장한 그러면 경력자신데. 이름은 김진곤이고요.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제품 개발하는 공모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권 참가자가 몸담고 있는 제과점을 찾았습니다. 30년 제빵 인생. 올해 딱 30년 했는데요. 공장장까지 역임하고 그리고 정읍에 와서 제과점을 2002년도에 이제 가게를 차렸죠. 투박한 손으로 만들어내는 정성 가득한 수제빵. 이게 쑥떡이에요. 아까 저게 만든 것은 인절미빵. 예. 그다음에 이거 지금 오늘 그 메인 생귤이 쌀빵이에요. 정읍에서만 나는 그런 귤이에요. 한 80% 정도가 주산지고 요즘은 좀 타지에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한 결실. 지금 봐도 참 뿌듯하네요. 3년, 4년 됐네 벌써? 4년, 5년 됐구나, 5년. 9번, 이제 8번 떨어지고 9번째 합격을 했어요. 7.8개 아니라 저는 8.9기죠. 그래서 9번 만에 합격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3년 전에 따가지고 현재 지금 저쪽에 보시면 명패를 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제가 이렇게 다 인테리어도 제가 스스로 해요. 모든 것을 제가 스스로 해갖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다 싶은 건 사실 포기했는데 빵 쪽으로는 잘 포기를 안 해요. 항상 자기 노력보다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본선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건 화이팅! 30년 내공의 김진권 참가자를 위협하는 또 다른 참가자가 있다고 하는데 앞치마가 안 맞아가지고 뒤에를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다시 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좀 현장 경력도 있으시고 굉장히 업계에서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거친 듯 섬세한 전문가의 손길. 저도 아까 그 치지 않니? 바로 앞에 계셨던 분. 네, 그분 걸 보니까 뭔가 좀 전문적인 기술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떨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저분은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제과제빵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강신욱이라고 합니다.
감자와 쌀, 보리를 넣어 맛과 식감을 살리고 누룩종을 사용하여 소화까지 생각하는 건강빵입니다. 식재료를 보면 치즈하고 빵 잘 어울리죠. 거기에 이제 감자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통밀을 썼고 또 누룩종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는데 네. 제가 이 빵을 봤을 때 상당히 거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거칠다. 네. 그런데 이제 라이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칠어야 제맛을 나타내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 건지 아니면은 소프트한쪽으로 접근한 건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베이커리 분야에서 이제 디저트라는 다른 분야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쓴다고 써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나 거기 설탕 아직 안 넣었어. 너가 넣었어? 시선을 끄는 훈훈한 두 청년 참가자. 저는 24살 배정렬이고요. 요리학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19살 김상훈이고 안양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100년초 라이스 시트 위에 현미 고구마 크림으로 프랑스의 산을 형상화한 몽블랑 케이크입니다. 두 분의 관계는 뭔가요? 사제관계. 칼질 소리마저 경쾌하게 들리는 요리학원. 가장자리 깔끔하게 재단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바로 찬물에 한번 헹궈 주셔야겠죠. 네. 우리 C 부분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주시면 되겠죠. 네. 제가 원래 여기 원생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10년 넘게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선생님들 보고 저도 선생님 되고 싶어서 이제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이거 다 이렇게 엉켰잖아. 뭉친 거. 해도 될 것 같아. 웬 소금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확고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욕심도 많고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창의적이고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제가 서적을 조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양적이 메뉴라고 하면 이제 화양적에 관한 서적을 되게 많이 봐서 유래라든지 아니면 그런 설명에 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요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레시피 공모전에 제출한 거는 이제 프랑스 디저트의 몽블랑이라고 해요. 몽블랑은 프랑스의 이제 산 이름을 따서 몽블랑이라는 디저트 이름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밤을 이용해서 만드는 디저트예요. 근데 저는 이제 쌀 대회다 보니까 쌀을 조금 많이 이용해서 몽블랑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욕심 많고 열정 가득한 청년의 미라클 레시피 도전기. 쉽지만은 않은 도전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둘이라서 든든합니다. 모두가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 유독 여유로운 모습의 16번 참가자. 근데 우리 16번 참가자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여유를 부리면서 카메라랑 놀고 있는 모습이 점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구경할 게 없으니까 괜히 가봤자 방해만 되는 것 같고. 한민식입니다. 네, 저는 박갑용입니다.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나온 동기는 그냥 매일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저희가 조금 더 회사도 알릴 수 있고 저희 능력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미강유를 이용하여 만든 요리 첨가제로 밥의 풍미를 도와주는 신개념 에센스입니다. 이거 좀 특이합니다. 네? 쌀 에센스예요. 에센스면은 사실은 요리가 아니라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죠? 밥을 할 때 이 에센스를 이제 집어넣어서 같이 밥을 하게 되면 이제 밥맛의 풍미를 올려주고 밥의 윤기를 올려주는 그런 이제 신개념 제품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요리 에센스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요리에 넣는 게 아니라 밥할 때 넣는 거죠. 조금 안 나오는구나. 감칠맛도 다르고요. 일단 향미가 많이 증진돼가지고 딱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버섯향이 나구나, 코코넛 오일 맛이 나구나 딱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대로만 상품화 된다면 획기적인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만만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남자이다 보니까 정리정돈이 안 돼서 자꾸 그래서 제가 자꾸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끝까지 말씀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집중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참가자들이 얼마나 지금 요리에 열중하고 있을지 직접 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태 대표님과 정호균 셰프님. 네,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 속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올라가셨거든요, 두 분이. 어떻게 지금 잘 보고 계신지. 뭐 다 하셨나 봐요? 지금 떡지고 있는 중이에요. 초콜릿은요? 초콜릿은 중탕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얘를 중탕한 거에 담가서 꺼내는 건가요? 달라요. 담갔다 빼도 홍주처럼? 먹어봐도 돼요? 드셔보셔도 근데 초콜릿이 추가로 들어갈 아니, 거라서 그것만. 간은 좀 약하게 돼 있어요. 날차 떡이에요. 날차가루. 당도가 어느 정도 되는 당도는 초콜릿이에요? 거의 굉장히 높은 거 70.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면- 걱정된 게 네. 단맛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물엿이 들어가고 당도는 조절이 되어 있어요. 약간 물엿을 넣으면 부드럽게 하는 그리고- 거죠? 너무 딱딱하지 않게. 예. 조금 더 쫀득한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게 참 말이 많은 위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좀 저희 여기랑 잘 안 어울리죠. 이거를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최종 시제품은 오일이 맞는데요. 네. 심사를 받을 때는 그냥 밥이랑 이 오일을 첨가한 밥이랑 해서 비교 시식을 하게 드리려고요. 밥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변해요, 맛이? 일단은 저희가 실험을 요거 말고도 요 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코넛 오일이랑 쌀육류랑 이제 혼합을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표고버섯이랑 다시마랑 넣어가지고 누룽지까지 넣어가지고 포집을 해요, 향을.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최종 완성된 제품은 되게 고소한 풍미랑 이제 지미도 있고. 그래서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품으로 나올지. 이제 제빵 장인을 만나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잠깐 시간을 뺏겼습니다. 네. 이 귀리를 이용하신 큰 이유가 있나요? 귀리요? 네. 귀리가 우리 그 지역이 그 정읍에서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한 70~80%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 쌀하고 접목시켜서 한번 제품 개발을 해봤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괜찮았어요. 네. 진짜 훨씬 낫네요, 일주보다. 네. 맛있을 것 같은 게 몇 개 보여요. 지금 저희 3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한창 요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알록달록 식욕을 당기는 쌀 월병.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 참가자들의 손 역시 빨라지고 모두가 그렇듯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는 시간과의 경쟁. 지금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김진곤 씨 빨리 지금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참여. 이제 시간이 뺏기네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촉박한 시간에도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어가는 김진권 참가자. 시간 안에 다 완성할 수 있을까요? 왜 저렇게 많이 하려고 하실까요? 베이커리에서 빵 굴 때 네. 저 검은 그 판에 네. 오븐 넣을 때 딱 3개가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아마 3개를 만들어서 넣을 것 같아요. 지금 2판째 만들고 네, 있거든요. 네. 나오네요. 네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3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븐에서 구워지는 건가요? 지금 저게 5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발효? 발효. 발효요? 네, 발효실입니다. 5분이 아니에요? 아니 이제 우리는 빵 맛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해탈하신 분 같아요. 장인 정신이란 무엇이냐. 네. 나는 오늘도 내 빵을 굽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장인이라고 평가해야 될지요. 18번 참가자분 혹시 시간이 모자라지 않으세요? 저는 모자르네요. 빵이라서 모자른 거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유, 이제 방법이 없네. 최선을 다하고 그냥 끝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 내에 못 끝내면
그래도 완성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다 거의 뭐 한 20-30분 뒤질 것 같은데 뭐. 네, 심사를 못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시간을 너무 쓰요. 그러니까 아쉽네요. 우리 한편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20번 참가자까지 플레이팅 시작했고요. 네. 마무리가 지금 다 돼 보이는 팀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8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19번 완성. 팀, 블랑블랑 팀 완성됐습니다. 플레이팅 지금 마무리 중에 있죠? 플레이팅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쏟고 있는 19번 배정렬, 김상훈 참가자. 그 무엇보다도 지금 네. 김진곤 씨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뭐 안타깝지만 저 6개만 5분에 먼저 넣어주셨어요. 안타깝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네. 10, 9, 8, 7, 6, 5, 4, 3, 2, 1. 좀 제 운을 따라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과물은 별로 안 좋았어요. 처음엔 힘들다가 지금 경연 마치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저희는 아줌마들이 나왔을 때 아줌마들보다는 저희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었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세요, 아줌마들이. 빵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만들었지만 혼신을 다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서 완수를 했는데 그게 그냥 제 직업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자, 이렇게 우리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네. 2조의 경연 끝이 났고요. 네, 앞에 결과물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심사위원 여러분들 앞에 나가서 심사 부탁드립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평가에 임하는 심사위원. 나쁘진 않네요. 호떡처럼 붙인 거구나. 남자 호떡이죠? 말랐구나. 이 질감이 꽤 잘 굳었는데? 이게 설탕을 하나도 안 쓰고. 이게 괜찮아. 맛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인 만큼 긴장감은 크게 달합니다. 반찬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쓰던데. 1조에 비해 2조의 심사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집니다. 심사위원의 기대가 높았던 2조의 심사평가가 지금 공개됩니다. 자, 유독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얘기 좀 해주시죠. 기대보다 별로였어요. 아, 기대에 못 미쳤다. 별로였다. 저는 제가 기대했던 만큼 올라왔던 제품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있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참가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저 있습니다. 네. 11번 분이 참 궁금해요. 쌀을 누룽지, 크림치즈, 튀밥으로 다채롭게 변화시킨 3가지 맛의 브라운입니다. 브라우니를 드셔보셨죠? 네. 네, 일반적인 브라우니를 드셔보셨죠? 네. 그 옆에 요거트 소스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내놨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푸석푸석했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라고 여기 위에는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 나온 거는 그냥 요거트 같은 그냥 소스 이거를 찍어 먹으라는 건지 아니면 따로 먹어보라는 건지 조금 브라우니에 대한 이해도를 기본적으로 좀 키우신 다음에 그 레시피를 다시 한번 잡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여기까지 말이 나왔지만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왔죠. 15번 분한테 네. 열병을 만드셨는데 네. 쌀가루로 만든 고소하고 바삭한 반죽에 견과류와 앙금을 넣어 구운 월병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지금 좀 더 달았으면 더 진짜 맛있었겠다.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랬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쁜 말을 듣진 않았구나. 그래도 입맛에 맞으셨구나. 그런 안도. 지금 굉장히 바깥이 네. 화려하잖아요,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데 그럼 그 색이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 먹는 사람이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깥의 색과 안에 들어가는 소가 매치가 좀 잘 되지 않는 안에 소만 조금 이제 바깥 색깔과 맞추어서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포텐셜을 느꼈습니다. 16번 그 분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쌀 에센스. 네, 에센스 오일을 가지고 했는데요. 밥에 풍미를 더하는 고소한 기적. 16번 참가제 쌀 에센스.
향이 너무 짙거든요. 품질은 올라갔는데 그 향이 너무 짙다 보니까 맨밥으로 먹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양 조절은 저희가 할 수 있어서 그 햄은 왜 줬나요? 햄. 햄도 저희가 그걸로 구웠거든요. SS 오일로 구운 SS 햄. 오일로 구운 거라서 이 향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저희가 같이 구워드린 거고요. 일단 오일 미강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밥에 윤기가 돌고 맛의 맛을 올려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의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밥에도 살짝 감칠맛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보였는데요. 예. 네, 그래서 다시마를 쓰신 거죠. 네, 다시마랑 표고를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마의 감칠맛만 남은 게 아니라 다시마의 비릿한 향이 끝에 살짝 남아가지고 약간 거부감이 느껴서 만약 레시피를 나중에 바꾸신다면 다시마 외에 다른 감칠맛을 나는 것을 넣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9번 참가자 19번 배정열 김상훈 참가자 라이스 블랑 블랑. 너무 맛있었어요.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맛있어요. 너무 블랑블랑. 맛있었어요. 네. 아, 맞아. 정말 손 많이 가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손이 많이 간 게 너무 느껴졌고요. 조그만 레시피 손보면은 저는 굉장한 포텐셜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싶어요. 너무 조금 주셔서 저는 못 먹어봤어요. 이미 다 드셨었나요? 제가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어보셨어요, 제가요.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어려워서 사실 저는 기대감이 살짝 낮았거든요. 저거 웬만한 파티시에가 아니면 맛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앞에 심사위원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꾹 참고 속으로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 기쁜 마음을 지금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요? 지금 한 분이 망부석이 돼가고 계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죠. 네, 18번 김진동 참가자님. 귀리가루를 넣은 반죽에 고소한 쌀크림을 품은 건강빵입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 안에 완성을 다 못하셔서 지금 번외로 그냥 맛만 평가를 그러니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이 만드셨어요? 왜 많이 만드셨어요? 왜 30개나 정확히 만드셨는지. 30개를 만드셨어요? 30주년이신가요? 많이 이제 드시라고. 그 마음 감사합니다. 근데 한 두세 개만 만들었으면 충분히 완성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개수가 5개나 30개나요. 시간은 똑같이 걸려요. 단지 성형에서만 한 10분에 5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5개를 한다고 해서 이제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귀리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입에 당기는 맛은 아니에요, 사실. 푸석푸석하죠? 맞습니다. 예. 근데 딱 먹었는데 돌아서면 언젠가 또 한번 거기 빵 생각나네. 약간 그 정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저 집 근처에 빵집 하셨으면 아마 제가 사다가 저희 아이들한테 먹였을 것 같아요. 최고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저로 인해서 우리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까지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 특집 도전 미라클 레시피 다음 이야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더욱 참신하고 독특한 레시피들의 향연. 오늘까지 중에 제일 낫어요. 과연 본선에 진출할 12팀의 참가자는 누가 될 것인가? 1초도 방심할 수 없는 경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